를 위해서. 해주 안 하는데? 해주 안 하면? 아니 오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 오늘 안 온다는 애들이 좀 있는 거잖아. 자 10페이지 지질 시대. 여기가 이제 여기 중간고사고 너희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는 있잖아. 거의 여기 요 화학 파트가 제일 많거든. 화학 파트 잘해야 돼. 알겠지? 안녕. 자 10페이지 화석으로 알려진 지질시대. 자, 이거 그냥 아주 쉬워요. 저 아주 쉬워요. 화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지구 역사. 지구 역사.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아는 방법이야. 근데 지구가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냐면 46억 년 전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지. 그럼 지구 역사를 어떻게 알지? 지구 역사는 그치 화석과 지층을 통해서 화석이 있잖아.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다. 그러면 그치 그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하면 그 지층은 그 묻어있던 그 지층은 그 화석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다 이거거든. 자, 그 다음에 그치 지층 자체를 조사해거든. 그렇지. 근데 지층 자체를 조사하는 요거는 거의 그치 여기 통합과학이 잘 안 나오고 통합과학은 화석에 대해서 주로 나와. 그래서 지질 시대라는 게 지구가 처음부터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같이 아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그러면 화석을 통해서 역사만 아느냐? 그건 아니고 환경도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목이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각. 환경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화석으로 알아낸 지질 시대 해가지고 화석에 대해서 나왔거든. 화석에 얘들아 어디에 줄을 꺼야 되냐면 과거의 생물의 유해나 흔적도 돼. 그 다음에 주로 태저감에 줄 거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작년에 기억난다. 작년에 연초고 애들이 거의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딱 하나를 틀려왔는데 여기서 틀렸어. 무슨 보기가 있었냐면, 그치? 자, 화석은 태적암에만 존재한다.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그 원래 변성화도 됐는데. 그러니까 변성암도 있는데 사실은 변성암도 있고 화성암도 조금 있거든. 있는데 그 다 무시하고 학교쌤이 그치? 태적암에 주로 구성한다. 태적암만 있다고 학교쌤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애들이 그거 맞다 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태적암에만 존재한다 하면 그냥 맞다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셈이 같은 셈일 거야 너쪽으로. 그래서 자 태적암에만 존재한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알아. 자 그래서 주로 태적암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쭉 나머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흔적도 되고 집터도 되고 구멍도 되고 다 화석이 된다. 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자 밑에 바로 1번에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거든. 그걸 그냥 읽어보면 돼. 단소에 묻힌다, 그치? 오랫동안 지난다, 그치? 윤기대 침식에서 화석이 드러난다. 자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화석의 종류. 자 무슨 화석 화석 종류. 자 두 가지가 있지. 무슨 화석이란 놈? 시상화석,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 거기 체크해야 돼. 이거 시험 무조건 100%.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은 뭐냐면 자 환경을 환경을 알아줘,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석을 통해서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어.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거고 표준화석은 그치? 그 지층이 만들어진 그 시기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층의 나이를 알 수 있어. 그치? 자, 우리 책에서는 지층의 생성 시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나이를 안다는 건 다 이 표준화석을 위해서. 자, 그러면 환경을 알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시상화석의 조건. 표준화석의 조건. 표준화석은 자, 생각해봐. 그 시대, 만약 예를 들어서 공룡이 나왔어. 그러면 공룡이 나왔으면 그 시대는 다 뭐다? 중생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은 뭘까? 조건. 그 시대에 그치 넓은 지역에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어야 돼. 대부분 그치 그 생물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넓은 지역. 넓은 지역.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많아야 되겠어. 그래서 자 개체수가 많아요. 넓은 지역에서 개체수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넓은 지역에 살면 개체수가 많겠지. 자 그리고 그치 그 시대에만 살아야 돼. 예를 들면 공룡이 지금도 살고 있어. 그럼 화성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중생된지 신생된지 뭐 그치 고생된지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 그 시대에만 살아야 돼.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은 넓고 생존 기간은 짧아야지. 그게 표준화성의 특징이야.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삼엽충이라는 게 있어. 삼엽충은 고생대에만 살았거든. 그러면 삼엽충 화석을 보면 아, 이 땅은 고생대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삼엽충이 지금도 있어. 그러면 이게 고생대인지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고 지역은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자, 아주 넓고 기간은 짧고 굵게 살아야지. 얘는 짧게 굵고 사는 거야, 생명체가. 자, 얘는 이거 반대야. 좁은 지역. 그 지역만 살아야 돼. 그러면 좁은 지역에서 이 개체수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에 아주 민감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건조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놈들. 그러면 습한 데는 못 살아. 그러면 건조한 그 지역에만 살아야 돼. 그래서, 자, 얘는, 그치? 좁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뭐다? 환경에 민감. 그리고, 그치? 생존 기간이 길어요.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길어다는 게 언제까지? 현존해야 돼, 현존. 현재 존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조개 껍데기 화석이 나왔어. 그럼 얘는, 그치? 일단은 바다고 얕은 바다에서 주로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런 데인데, 그치? 그런 데 살았을 거야. 그 지역에, 그런 지역에서만 살았을 거야. 근데 현존해야 돼. 왜? 아니, 조개 껍데기가 바다 사는지 안 사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지금 바다에 사니까 옛날에도 바다에 살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치? 현존해야 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화석이 뭐가 있고 이걸 만족하는 화석이 뭐가 있느냐를 이제 외우면 돼, 얘들아. 근데 그 전에 그래프가 옆에 있지. 그래프 이거 진짜 쉬워. 진짜 쉬워. X축, Y축 뭐라 돼 있노? 분포 면적, 생존 기간. 얘는 분포 면적, 생존 기간. 자, 분포 면적은 어때? 분포 면적은 넓고 기간은 짧고 굵게 사는 얘. 짧고 굵고 여기 생존기간 짧고 여긴 기계. 여기가 표준화성. 그러면 요 반대가 뭐? 이쪽이겠지? 시상화성. 얘는 환경을 알아주는 거, 얘는 그치 시대를 알아주는 거지. 그치? 지층의 생성 시기 또는 그치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 끝났고 그 밑에 시상화성의 얘, 표준화성의 얘 있거든. 시상화성의 얘 봐봐. 시상화성. 딱 이거 세 개 왜 안 나와? 알겠지? 이거 세 개 왜 안 나와? 그러면 이 세 개만 외우면 돼 그냥. 아니 그럼 뭐 외우는 게 뭐 그치? 너 프리 책 없니? 지금 두고 왔어. 진짜 얘기하지. 저거 그림 다 이해되지, 그치? 그거 어려워 없잖아. 자, 그 밑에 그러면 시상하스의 얘, 시상하스의 얘가 뭐가 있어요? 얘 뭐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뭐 있노? 딱 세 개. 바다 둘, 육지 하나다. 바다 둘, 육지. 그래. 시상하스의 얘, EX 세 개. 첫 번째 뭐 있지 보니까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고사리. 그럼 고사리는 어떤 환경? 그치?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렇게 써도 되고 좀 유식하게 온난습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온난습윤. 온난습윤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 고사리가 육지 사는 거는 뭐 지금도 육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육지 살고 있지. 그치? 현존하잖아. 자, 그 다음에 그치? 우리 책에 산호가 먼저 나왔고 조개가 먼저 나왔네. 산호가 먼저 나왔네.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 자, 그래. 지금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 살아. 그럼 옛날에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았겠지?
그다음 저게 얕은 바다나 갯벌인데 그냥 조개는 얕은 그지 갯벌 하면 돼 갯벌. 즉 갯벌이라는 게 얘들아 그게 갯벌의 정의가 그지 이게 어디가 갯벌이냐면 얘들아 만조가 있어 만조 물이 확 들어올 때 간조가 있어 여기가 갯벌. 그러니까 만조 간조 그 사이. 그치? 자 거기에 주로 살더라. 자 요게 네,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을 지금 봤죠. 자 표준화석 이게 과연 책 있어? 네. 그러면 책이 나왔나? 자, 그 다음. 자, 따뜻하고, 그니까. 그 다음에 표준화석 이제. 여기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직 고생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마음 낸다? 외우면 된다, 얘들아. 이거 외우면 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그치? 신생대. 대표적으로 고생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은, 그치? 갑방이 있어야 돼, 갑방.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완 종류가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고3은 그치? 완벽한 갑방이 있어야 돼, 완. 자, 우리 책에 완까지.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얘가 이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자 있어. 그냥 고3은 완벽한 갑방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삼엽충이야 얘들아 완종류야 갑주어야 방추충이야 방추충 뭐 생긴 거는 있잖아 다 있는데 다른 거는 그림은 안 외워도 돼 다른 거는 그림 안 외워도 돼 근데 삼엽충은 그림 외워라 삼엽충은 그림을 그치 외우면 돼 왜냐면 삼엽충은 그림으로 잘라 이렇게 그러니까 잎사귀 세 개 붙어 있다 삼엽충 이렇게 바퀴벌레 좀 큰 거? 좀 그런데 그 너무 징그러운데 그러게 이렇게 생겼 우리 책도 봐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삼엽충만 그지 그림 기억하면 돼 나머지 그림 안 나와 자 그래서 자 요거 세 개 외우고 그치 고생대 그치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방추충 자 중생대는 뭐 외우면 돼 암모나이트 공룡이거든 그치 근데 그치 그렇지 그치 암기해라 공식을 이렇게 외우면 돼. 암기해라 공식. 자, 암이 뭐냐면 암모나이트. 키면 되는데. 제가 미안한데. 자, 잠깐만. 자. 암모나이트, 자, 그 다음에 공룡, 그 다음에 시조새. 있어. 그치? 암공시다. 암기해라 공식을 이렇게 외우면 돼.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그림 몰라도 돼. 암모나이트 그림만. 얘들아, 암모나이트 그림은 소라 껍데기 크게 그리면 돼.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니까 얘 그림이 있으면 고생대, 얘 그림이 있으면 중생대. 자 신생대는 그치 화가 난다 매우 화난다거든 그치 매우 화난다 화폐 그치 화폐석 매머드 매머드 화폐석 화폐석 그냥 그 조개 껍데기 그냥처럼 생겼어 그 매머드 있잖아 코끼리에 뿔 달린 거야 그냥 코끼리를 자 그거 외우면 그치 돼 자 이거 그래 얘들아 대표적인 표준화석들 그러면 그치 대표적인 표준화석들 다 외울 수 있겠지 그림은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 끝났어 자 이게 대표적인 그치 대표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쭉 나와 1, 2, 3, 4, 5, 6 있거든 자 시험 문제는 거의 객관식인데 가끔씩 그치 잘 못 봤는데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걸 두 가지 이상 쓰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중에 두 개를 같이 쓰면 되는데 얘들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이거 쓰면 돼. 시상화석에 해당하는 거와 표준화석에 쓰면 돼.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지층이 생성된 시기 이거 두 개만 써도 된다. 그치? 화석을 통해서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알자. 거기다가 이제 추가하자면 자 여기 우리 책에 봐봐. 동그라미 1번에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뒷장에 프린트한 친구들 뒷장에 지층의 생성 시기 이거 표준화색이야.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생물의 진화 과정. 얘들아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어. 자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시조새가 있거든. 시조새. 학교생이 시조새를 조금 자세히 해줄 수도 뭐 아무튼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지. 꼬리뼈 그래 있어. 이게 시조새. 근데 시조새가 있잖아. 그치? 얘 시조새라는 게 있는데 이 시조새는 특징이 뭐냐면 조류와 파충류의 성질을 두 개 다 동시에 가진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그 넷플릭스에 공룡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있거든. 봐봐 재밌어. 자 거기 막 나와. 거기 막 지나가지고 막 나오거든. 이거 다 그거 한번 보면 이거 다 이해해. 자 시조새라고 했어. 시조새. 자 시조새가 얘는 조류의 특징과 파충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 파충류에서 참고로 파충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이거 조류의 특징. 그치? 자, 조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조류의 특징 여기가 꼬발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돼. 꼬발이 이렇게 기분할 이렇게 기분할 자, 꼬발이 기분할 이렇게 외우면 돼. 기분할 꼬발이로 외우면 돼. 꼬발이 기분할 자, 이게 꼬리뼈가 있어. 꼬리뼈. 그러니까 꼬리뼈가 있어. 근데 새는 조류는 없는데 파충류는 꼬리뼈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발톱이 있어. 어디에 발톱이 있냐면 날개에 발톱이 있어. 보통 날개에 발톱이 없거든. 근데 얘는 날개 중간에 날개 끝에 발톱이 있어요. 그리고 이빨이 있어. 이빨. 그러니까 파충류의 특징처럼 이빨이 있는 새라고 해요. 이 부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깃털이 있어. 그 다음에 부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 그래서 조류의 특징과 파충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그러니까 날개도 있는데 끝에 그치 발톱이 있고. 그치 깃털이 아니고 꼬리뼈야.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뭐 이렇게 진화되었다 할 때 그 책에 적어진 건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됐고 척추동물은 어류, 양수류,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 요건 뒤에 지질시대 하나하나 하면서 같이 할 거야. 자 그리고 과거에 대륙이 이동했다. 얘들아 뭐 대륙 이동설 이런 거 배울 때 대륙 이동설 할 때 그렇지 화석 분포가 연결된다 이런 거 배웠어. 클로소토테리스 화석 이런 거. 그러니까 배웠니? 네. 고마워. 자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있는데 클로소토테리스 화석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이 떨어져 있거든. 근데 여기 이거하고 이건데 이걸 붙여보면 딱 맞아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한 대륙이었다가 멀리 떨어져가 지금 현재 대륙이 되었다. 이런 것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치?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그 학교생이 강조하면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강조 안 하면 그냥 저런 게 있다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과거 바다 육지 환경 됐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기후 변화. 기후가 변했다. 대표적인 게 꽃가루 화석. 이 기후 변화 이거 6번에 나오는 기후 변화는 이건 이제 지우려. 기후 변화는 뭐냐면 그런 거야. 이 기후가 따뜻했냐,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았냐, 온도가 낮았냐,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꽃가루에 보면 그 식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와. 침엽수와 활엽수. 들어봤니? 활엽수는 잎이 넓은 거.
침엽수 잎이 뾰족뾰족한 거. 대표적인 소나무는 그치 뭐야? 침엽수. 그러니까 활엽수가 많은 시대, 야자수 같은 그때는 활엽수 꽃가루가 많다. 그러면 뭐지? 그때는 전체적으로 지구가 따뜻했어. 근데 침엽수 꽃가루가 많다. 전체적으로 그치 추웠다 이런 거. 이런 거. 그치? 근데 꽃가루 화석은 어디 있게 꽃가루 화석은? 빙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빙하를 있잖아. 얼음에 그치 이게 공기 중에 날려가는 꽃가루가 공기랑 같이 갇혀가지고 그 극지방으로 가서 그 공기가 바람이 이렇게 불려보면 극지방으로 가거든. 근데 그게 얼음 눈이랑 쌓여가지고 빙하로 되면 그 꽃가루 화석을 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그치 과거의 그치 기후 변화도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다. 뭐 유공충 화석 뭐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그치. 자 그다음에 밑에 대표적으로 자 밑에 A층, B층, C층. 자 여기 요 그림 하나 보여? A층, B층, C층. 자 요거 다 끝났다 할 것도 이거 별로 안 외워. 뭘 외워야 되는지만 기억하면 돼. 자 뭘 외워야 돼? 여기 그치. 자 여기 화석에 보면 여기 A, B, C층 있어. 자 그치 A, B, C. 자 근데 A에 자 A층에 뭐가 있지? 여기 자 산호 여기 산호다 여기 그림이. 그럼 요거는 삼엽충이야. 삼엽충. 이렇게 B 공룡이 그치. C 뭐 있노? C 보니까 고사리. 자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지층이 쌓일 때는 아래쪽부터 쌓이고 위쪽부터 쌓여. 당연히 아래쪽부터 쌓이지. 차곡차곡.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그러면 2층이 쌓일 때는 뭐였지? 산호가 있네, 삼엽충이 있네. 일단 바다였어. 그렇지? 그리고 시대는 고생대야. 왜? 삼엽충 때문에 고생대라는 거 알아. 자 바다였어. 근데 산호가 있다는 거니까 뭐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네. 그치? 고생되면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어. 그럼 빛을 공룡 쌓였어. 이때는 뭐야? 육지였겠네. 그치? 그리고 시대는 중생대. 그치? 왜? 공룡이 대표적인 중생대 화석인 거지. 그 다음에 고사리는 무슨 시대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고사리가 고생대부터 있었거든. 그럼 고생대인지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공룡 이후에 쌓였잖아. 자 근데 이때는 뭐지? 이때는 기후를 알았어. 그치? 온난습윤. 쉽게 말하면 따뜻하고 습했다. 그치? 그리고 그치? 공룡 다음이니까 뭐 중생대 말이나 신생대쯤 되겠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야. 이게 그거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저렇게 주면 A 지층의 특징을 쓰시오, B 지층의 특징을 쓰시오 하면 쓰면 되는 거야. 끝! 문제 끝! 하나도 안 어려워. 그저 주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면 다시 앞에 10페이지에 중요한 부분 하나 안 했거든. 10페이지 어디냐면 조그만 글씨 중에 조그만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게 있어. 화석의 생성 조건 뭐야? 화석의 생성 조건 10페이지 앞에 거기 체크해야 돼. 시험 나와. 화석의 생성 조건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치 유해한 흔적 핵순에 빨리 외몰돼야 되고 화석과 작용을 받아야 되고 하나가 없는데 지각 변동이 적어야 돼. 자 일단은 개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 우리가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1%가 안 돼.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가 화석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그치 화석수도 많아지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게 좋아. 그치 뼈라든가 껍질이라든가 이런 거. 그치 세 번째 우리 책에 그치 자 그치 뭐냐면 단단한 부분이 있고 여기 빠른 메모리 일어나요. 빠른 메모리. 그러니까 빠른 메모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빠른 메모리.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있는데 천천히 조금 더 피고 조금 더 피고 이거 아니고 확 이렇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 산소 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산소 양이 줄어들면 변성이 될 확률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빨리 확 묻히면 거기 산소가 좀 적게 들어가. 그래서 빠른 메모리 돼요. 산소가 변화시키거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책에 여기 뭐냐면 그 지층 속에 빨리 매몰되고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고. 밑에 보면 화석화 작용이 뭐냐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자, 그 예를 들어서 조개 껍데기가 여기 이렇게 암모나 뭐 조개 껍데기 같은 소라 껍데기 같은 치자 있다고 치자. 얘가 묻혔어. 만약에 여기 소라 껍데기가 여기 묻혔어. 자, 그러면 이 소라 껍데기 자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화석이 있잖아. 내가 만약에 화석을 하면 이 소라 껍데기 자체가 그치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그치 성질이 변해. 어떠냐면 물이 막 그치 비가 막 내리잖아.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 그러면 소라 껍데기 성분을 녹여. 언젠가는 얘들아 1년에 조금씩만 해도 한 100만 년, 1000만 년 지나면 이거 다 녹아. 그 성질 변해. 그럼 여기 빈 공간에 다른 성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층이 만약에 A 성분이면 빗물에 녹아서 들어가는 다른 성분 B 성분이 여기 빈 공간을 채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화석은 그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성분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색깔 차이가 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 가져오는 거야. 가져와서 화석으로 다 이렇게 꼭 하면. 얘들아, 그 고성에 가면 가봤지? 얘들아, 공룡박물관 이런데. 그런데 가면 저 화석이 있거든. 아니, 화석이 있어. 나도 내가 옛날에 언제 가봤지? 지금도 있을걸? 화성에 그 고성에 가면 있거든. 거기 보면 그 삼엽충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 다 있어. 있거든. 진짜 난 삼엽충이 이만해. 암모나이트도 한 이만해. 진짜 있어. 가면 다 있다. 얘들아, 심심하면 그렇지 방학 때 그렇지 어디 딴 데 고성 그 보러 가고. 자, 사람도 별로 없어. 널널해. 자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이 물질과 다른 물질이 쌓이면 색깔이 달라. 요렇게 하는 걸 화석화 작용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하면, 여기 안에 성분이 다른 물질로 치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성분이 사라지고 빈 공간을 물에 녹은 다른 성분이 채우는 거를 화석화 작용이라고 그래. 자, 거기다가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다섯 번째. 우리 책에 있는데,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요.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각 변동이라 그러면 뭐냐면 화산과 지진이거든. 화산과 지진을 적게 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냐. 화산이 막 나가지고 이거 덮어버리면 뭐 사라지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 5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화석이 된다. 그러니까 화석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화석이 만약에 발견되면 가격으로 따지면 그 비싸. 알겠지? 얘들아, 비싸. 자, 그치? 요거 중에 자, 그치? 요거랑 요거 세 개가 그 얘들아, 우리가 지질시대 하면 있잖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어. 그 앞에 무슨 대가 있는 줄 알아? 고생대 앞에 성캄브리아대라고 있거든. 그러면 성캄브리아대는 화석이 거의 없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화석의 생성 조건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성캄브리아대 화석이 없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도 질문해. 다시. 그러니까 화석의 생성된 조건을 뭐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도 내고, 성캄브리아대는 왜 화석이 없냐 하면 이 5개 중에 1, 2, 5번이야. 개체수가 적었고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그래. 알겠지? 같이 외워주면 편해. 그렇지, 같이. 그래서 1, 2, 3, 4, 5 우리 책에 이 5가 없으니까 5 적고, 그래서 1, 2, 5가 바로 성캄브리아대라는 곳에서 그렇지 화석이 적은 이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고등학교 책 기출 문제 나온 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안 나왔으면 나도 모르지, 그지? 내가 봤으니까 아는 거야, 그렇지? 자, 나머지 이 올드와 캐스트 이거는 안 나와. 이건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뭔지만 얘기할게. 이게 몰드, 캐스트 그리고 있잖아. 요렇게
그렇지? 만약에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그렇지? 여기가, 그렇지?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땅에 이렇게 묻혔어. 그럼 얘가 묻혀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물고기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렇게 이렇게 음각으로 된 화석을 이렇게 음각으로 된 항석을, 그렇지? 그 몰드라고 그래, 몰드. 근데 양각으로 된 화석 있잖아.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양각으로 된 화석을 뭐냐면 캐스트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얘들아. 자, 그냥 몰드와 캐스트 이런 이 표현을 써. 이거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얘들아, 붕어빵 나도 어떻게 외우냐면 붕어빵 사러 가면 붕어빵 틀이 있잖아. 빵틀.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버거 붕어빵을 만들잖아. 붕어빵, 그치? 붕어빵이 튀어나왔잖아. 붕어빵. 근데 빵틀은 어때? 빵틀은 툭 들어갔잖아. 두 글자, 세 글자. 미안하다. 이렇게 외우면, 그치? 그때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나. 근데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나온 적이 없어. 자, 일단 참고로 몰드와 캐스트는 그치? 음각, 양각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까지 뒤에 이제 다른 거는 됐고, 그치? 11페이지에 아까 하던 대로. 자, 지질시대. 그치? 이제 이렇게 해서 지질시대를 알 수 있다. 이런 화석을 이용해서 지질시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 얘기고, 우리 책의 옆에 조그만 글씨로 나온 것 중에 부정합이라는 거 있거든. 부정합. 요것도 안 나와. 학교 내신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이 부정합, 이게 책에 있으니까 뭐냐면,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새로운 지층, 이게 뭐냐면 부정합.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뭐랬냐면, 지질 시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층과 화석이 됐잖아. 지층과 화석. 그러니까 지층, 화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룡 화석이 있다. 중생되네. 무슨 화석이 있다. 신생되네.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지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지층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부정합이라는 게 있어. 부정합. 그렇지. 정합 반대가 부정합이야. 영어로 미스매칭이야. 미스매칭.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잘 생각해봐. 태저감을 잘 생각해봐. 태저감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생겨. 왜? 태저감이 생기려면, 그치, 어떠냐면, 강물이 있잖아. 흘러가가지고 바다를 만나면 물의 속력이 어때? 유속이 줄어들어. 그러면 강물이랑 같이 쓸려갔던 애들이 갑자기 강물의 속력이 바다마다 속력이 줄어드니까 얘들이 무거워져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그게 무거워져가 이렇게 내려가. 그치?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니까. 그러면 내려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 이게 태저감이야. 그러면 태저감은 기본적으로 바다, 그치? 연안, 강이나 연안, 이때 요게 많이 생겨. 여기 태저감. 그러니까 산에다 생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화석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나중에, 그치? 드러나면은 이제, 그치? 육지로 올라와서 우리가 화석을 발견하고 하는 거거든. 바다 밑에 화석이 많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그치? 이게 육지로 드러나면 우리가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그치? 이렇게 쌓이잖아. 이렇게 쌓이는 걸 정합이라고 그래. 정합. 그치? 아니, 선생님 이게 뭐 많이 쌓이나요? 얘들아 생각해봐. 한 100만 년 동안 쌓인다고 생각해. 100만 년 동안 계속 가면 층 하나 쌓여. 또 그 다음 100만 년 동안 계속 가면 또 하나 쌓이고. 그리고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게 정합이야. 근데 부정합은 이게 뭔가 미스매칭이야. 좀 안 맞아, 결이. 결이 좀 안 맞는 거. 자, 이렇게 된 게, 여기는 정합이고, 여기는 정합인데, 여기. 그치, 밑에 하고 아래 위라 이게 부정합. 그치. 근데 아니, 분명히 선생님, 정합은, 하고 막 부정합 가지고 무슨 지질시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자, 이 부정합이 하나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들아, 이 순서가 억수로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과만 보니까 이게 부정합이 딱 하나 있는데,
이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치 시간이 필요해. 예를 들면 자, 아까 전에 바다 밑에서 땅이 일단 쌓여야 돼. 한 계단 뭐지? 한 100만 년에서 뭐 1000만 년 요 사이에 쌓인다고 치자. 그렇지? 뭐 그럼 이게 쌓이는데 한 3000만 년 지났다 쳐. 바다 밑에 있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퇴적된 다음에 이게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얘가 뭐 양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휘어져. 이게 바다야. 바다야. 얘가 휘어져 이렇게. 습곡이라는 게 일어나. 이런 걸 그치 습곡이고 이게 크면 습곡 산맥이야.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치 봐라. 얘가 위로 올라와야 돼. 그치 위로 이렇게 육지 위로 올라와야 돼. 육지 위로 바다가 여기 있고 육지 위로 올라왔어. 그런 다음에 비바람에 의해서 여기가 깎이는 거야. 비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여기가 이제 조금씩 깎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깎여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비바람에 깎여. 이게 다시 어때?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 바다 밑으로 들어가. 그렇지? 그런 다음에 다시 어때? 쌓이기 시작해. 그러면 얘가 나.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여기서 그치 끝을 내면 안 되고 쌓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치 알 수 있어. 바다 밑에 있는 거 우리 모르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게 쌓이는 게 한 3천만 년. 요 휘어지는 거 뭐 한 100천만 년. 요 위로 올라오는 거 1000만 년. 요 깎이는 거 한 2천만 년. 뭐 여기 또 땅에 내려가는 거 한 천. 얘들아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죠. 확 이렇게 안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 한 1000만 년. 그렇지? 요 쌓이는 것도 한 3천만 년. 그렇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요 땅하고 요 땅 이 부정합이 생겼으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최소 그치 제일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부정합이 일어나는 것마다 이걸 조사를 하면 그치 그 지층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치 방사선 동위원소를 위해서 연도를 계산하거든. 최소가 1억 8천만 년이에요. 요 사이가. 그러면 무슨냐면 여기랑 여기가 그치? 어떤 거는 2억 년 차이 나고 어떤 거는 뭐 1억 차이 나는데 최소가 1억 8천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중생되면 여기는 신생. 그러니까 여기 둘은 시대가 확실히 다르더라 이거지. 거의 대부분. 그래서 부정합이 보였다. 그럼 위아래 지층의 시대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옆에 있는 내용이야. 옆에 111페이지 부정합이 그 말이야. 부정합 생성 과정이 퇴적 융기가 얘들아 위로 올라오는 거야. 침식 깎이는 거, 침각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부정합 하나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 지금 그 얘기야. 알겠지? 안 어렵지 안 어렵지. 자, 그 밑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지질시대. 그래서 지질시대가 있는데 지질시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석과 지층을 통해서 지구 역사를 알게 됐어. 알게 됐어. 그래 결론이 뭐다? 지질시대. 자 근데 지질시대 이 연도를 얘들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외워야 돼. 시험 칠 때는 외워야 돼.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돼. 그리고 학교생이 이거 이제 지질시대 할 건데 지질시대. 자 이거 진짜로 저희 지질시대가 쫙 있어. 자 지금 여기가 현재야. 보통 오른쪽이 현재. 왼쪽이 뭐야? 처음에 시작하는 거야. 처음 시작. 그럼 몇 억 년 전? 지구의 나이는 몇 억 년 전? 46억 년 전. 46억 년 전에 시작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45.6지 아니 됐다. 46억 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쭉 봐봐. 여기 5.39억 년 전. 그 다음에 그치? 2.51인가 5인가 볼게. 2.52. 자, 그 다음에 0.0 그치? 6억 6,600만 년 전이니까 0.66이지 그치? 0.6. 이게 단위는 억년 전이야. 이게 현재.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데? 그 결론이 여기가 선한물이야.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거 그냥 뭐 더 좀 간단하게 할 거면 46억 년 전, 5.4억 년 전, 2.5억 년 전, 0.6억, 66억 년 전. 얘들아 이게 6,600만 년 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두께가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신생대가 제일 짧고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고생대 이게 성카물해야 되거든. 이거를 이렇게 낸단 말이야. 학교쌤이 내가 이제 어느 것까지 봤냐, 어떻게 내는 거지 봤냐면 이쪽부터 이랬어. 이쪽부터. 자, 이렇게 내. 그러면 여기 A, B, C, D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어. 그러면 A 그치 봐. 애들은 딱 보자마자 여 성카물이야. 얘 고생대, 얘 중생대, 얘 신생대 이렇게가 틀려. 왜? 제일 작은 거 보여? 얘가 뭐지? 신생대다. 여가 중생대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학교쌤이 순서대로 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두께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두께를 알아야 돼. 두께를 알려면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이게 제일 두껍고 그 다음 얘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들아 이게 신생대, 이 중간에 있는 얘가 신생대야. 그렇지? 그래 이런 거 조심해. 두께를 여기를 좀 크게 하고 이걸 작게 해 학교쌤이. 요렇게 주고는 물어봐. 그러면 애들이 요게 신생대인 줄 알고 해가지고 문제를 틀린다. 아니 그렇게 틀면 오더라. 그렇지? 조심해라. 그거만 잘 조심하면 돼. 나머지 뭐. 자, 그 다음에 지일시대의, 이 지일시대의 구분 기준이 뭐니?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뭘까 이거지. 조금 참으면 돼. 우리 그치?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역사를 나누는 기준,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기준은 뭐라고? 왕족의 성씨잖아. 그치? 왕이 이씨냐, 왕이 왕씨냐, 왕이 김씨냐, 이거잖아. 맞지? 그 왕족이 누구냐더라. 마찬가지야. 자, 그냥 이거를 나누게 된 구분 기준은 그 시대를 지배했던 동물이 누구냐 이거지. 맞지? 그걸 조금 유식하게 우리식에 뭐 표준화석을 통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무슨 얘기냐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요때는 주로 뭐지? 요때는 무척추 동물이 살았어.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또는 무척추 동물이야. 요런 그치? 요렇게 산 애가 요때는 최초로 척추 동물이 나오는데 자 뭐 어류와 양서류가 지배했던 시대. 그치? 요게 왕이었어. 그게 고생대. 자 중생대는 뭐 파충류의 시대죠. 그치? 공룡이 지배했던 시대지. 신생대는 뭐 포유류와 조류야. 그치? 조류와 포유류가 지배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치? 이런 거를 이건데 이거를 좀 유식하게 뭐라 쓸까?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과 무척추 동물이 살다가 싹 사라지고 얘가 주로 이렇게 싹 사라지고 얘가 주로 싹 사라지고 얘가 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파충류가 없어졌다 이건 아니고 그치? 파충류가 번성했다가 대표적인 공룡이 이제 사라진 거지. 그래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또는 아까 전에 그치? 그래서 이거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각봐. 아까 전에 부정합을 앞뒤로 해서 그치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지층으로 따지면 지층으로 따지면 부정합이 있냐 있었어. 그럼 그 위에와 그 아래는 서로 다른 지일시대인 거지. 그래. 그치? 부정합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지질시대의 구분. 자, 화석이, 그치? 뭐 체험카물에 고생대 지질시대 했다. 그리고 밑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시기에 어느 시대? 성캄브리아. 아까 얘기했지? 그치? 요 세 개. 요 세 개 같이 외우면 돼. 요 세 개 이거. 자, 생물과 중생을 구분한다. 그러면서 밑에. 자, 밑에 있잖아. 그 뭐가 있냐면 가나다라마가 있어. 그러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얘들아 지금 11페이지 마지막. 이거는 일반고에서는 거의 못 봤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거의 못 봤는데, 그렇지? 뭐 다른 고등학교는 좀 되는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여기 가나다라마 이런 거 있어. 자 이렇게 있고 우리 책에 있는 거 밑에부터 가요. 지층이 아래부터 쌓이는 거야. 지층이 이렇게 쌓여서 가나다라마. 근데 A 그렇지 생물계가 어떠냐면 A 생물은 여기서 이까지 화성이 나왔어. B 생물은 여기서 이까지 화성이 나왔어. D 생물은 화성이 그치 C 생물은 여기. D 생물은 여기 다 나왔고. E 생물은 어디 나왔지? 여기 맞나? 여기. 그치 F 생물은 여기. 그러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곳은 어디가 있을까? 이 중에 어디 사이가 생물계의 가장 급격한 변화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A라는 생물이 여기 그치 쌓이다 여기서 이제 사라졌어. 자 B는 건너뛰고 C라는 생물이 여기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했어. D라는 생물과 E라는 생물이 생기다가 여기서 사라졌어. F라는 생물이 여기서 그치 처음으로 등장해. 그러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요 지층 사이는 4개나 일어났잖아. 다른 데는 다 한두 개야.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면 어느 청과 어느 청 사이니 다와 라 사이다 이렇게. 그럼 이유를 이렇게 하면 돼. A 생물이 멸종했고 C 생물이 탄생했고 E 생물이 멸종했고 F 생물이 탄생했어. 이렇게 적으면 돼. 그치? 안 어렵잖아. 수치. 왜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뒤에 어이구 뒤에 그러면 다 그치 뒤에 12페이지 그거 하시면 숙제 아니 숙제 뭐 이거 뭐 금방 할 거야 금방.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외울 거 그치 지질시대 외울 거 요거 학교 시험 무조건 중간고사 들어가. 그 지금 하고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외우면 다 돼. 자 그렇지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뒤에 하면 돼. 자 하고 아이고 지금 시험 다 줬나? 모르겠어요. 혹시 안 봤어? 나는 일단금이 75점이라는데요.
시험 치기 전에 잠깐 했었거든. 근데 이게 기억 안 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22페이지. 이거냐, 22페이지. 변이 뭐 특별한 건 없어. 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을 뿐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은 그때 좀 외워주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산학원하고 중화반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2학기 중간고사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나올 거야. 고기만 끄덕끄덕 하는데 있을지는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다. 자, 일단 22페이지 여기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제 혹시 줄이 안 꺼져 있으면은 줄도 하나씩 꺼주고 하면서 잠깐 보자. 다시 먼저 변이 정의.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사에서 나타나는 성질의 차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변이 그때도 아마 잠깐 설명했었는데 변이 크기 무당벌레하고 앵무새 나와 있긴 한데 별건 없어. 그냥 뭐 하면 된다. 주변에 둘러들어 한번 봐봐. 면상 다르게 생겼지. 이제 그래서 그게 변이야. 성격도 다르지. 지랄 같은 성격부터 해가지고 착한 성격까지 어디에 속하는지는 너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전적 차이, 유전 형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비유전적 변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거기는 지금 이게 비유전적이라고 부르는 거는 후천적이다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전이 안 돼. 내가 만약에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있잖아. 그냥 헬창이 돼서 근육을 막 그냥 팔근육을 이만하게 만들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 팔근육이 이만하고 그러진 않거든. 근육을 너무 여기는 지금 헬창 종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육을 만드는데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적당한 향에 만들면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혹시라도 저기 스테로이드 있지. 스테로이드 쓰면 나중에 난다 알겠지. 스테로이드 쓰면 머리가 빠져. 죄송한데요. 그래도 문제 풀 때 잘못 줬잖아. 맞지? 죄송합니다. 너왜 이렇게 아무도 이런 안 하니? 그런데 관심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맞지? 네네.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은 남학생들 조심해야 되겠지. 스테로이드 나중에 내가 팔이 너무 가는 것 같아, 그지? 아니 피부가 이래가지고 팔도 가는 것 같고, 그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어 볼까 이랬는데 머리 빠지고 고자가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유전이 될 일도 없겠네. 맞잖아. 자, 그 다음에 홍학이 나오는데 뭐 여기는 이런 종류의 새가 존재를 안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그냥 주변에 그냥 차라리 길고양이 이런 것들에 사진이 나와 있으면 차라리 좀 나을 텐데, 그래서 뭐 그냥 뭐 제각기 다른 특징이 가지는 붉은 무늬가 뭐 나타난다 해가지고 뭐 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이 이번에 변이가 왜 나타나는가 하는 거 나와 있지. 두 가지 동그라미 해줘야 된다. 이 책이 동그라미 돼 있으면 놔두면 되고 동그라미 안 돼 있으면 해주는데, 동그라미 1번에 돌연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유성생식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말 그대로 DNA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돌연변이는 그럼 왜 나타나느냐는 건데, 원인은 진짜 다양해. 그냥 방사선, 약물, 자외선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느냐면은 나의 생활 습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중에는 내 생활 습관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여기도 아직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는데 새벽에는 말똥말똥한데 낮만 되면 찾아는 애들 있잖아. 그지? 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변이가 나타났을 때 그게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게 되면 얘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돌연변이는 참 다양하게 나타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공작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깃털 색깔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지.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의 문제. 그러니까는 이 뭔가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랬을 때는 이런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겨요. 또 우리가 천천히 나타나는 변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런 게 없는데 저기 그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인도 같은 이제 작은 섬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섬까지도 해가지고 무슨 수천 개 이상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 그런 나라들은 어떤 부족들이 하나씩 있냐면은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물고기를 식량으로 쓰는 부족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꼭 유목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섬에 갔다가 여기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어패류들을 잡아가지고 식량으로 쓰다가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고갈되는 위치가 되면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생활하고 이러는 부족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족들은 특이한 점이 거기 환경에 계속 노출돼서 살다 보니까 어떤 변이가 나타나냐면은 너가 잠수하면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어? 1분? 안 될걸? 해볼래? 내가 스탑워치 딱 들고 있잖아. 이를 머리를 딱 잡고 확 집어넣은 다음에 스탑워치 눌러서 1분 동안 기다리는 거야. 할 수 있을까? 뒤질라 그럴 걸. 맞지? 근데 얘네들은 꼬꼬마가 진짜 조그마한 애가 10분 동안 잠수를 해. 그 정도로 얘네들 중에는 특이하게 그런 환경에 있어 어떤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변이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성생식. 요거 나중에 좀 헷갈려하는 애들 있어. 유성생식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유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생식세포가 만나기 전 단계, 즉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 염색체 몇 개더라? 46개. 46개야. 46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23개씩 나눠져 가지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요 46개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우리가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나? 한 쌍씩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총 23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23쌍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아마 기억날 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항상 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쌍을 이루고 있어. 요거 하나는 누구한테서 각각 받더라 이런 것들은? 어머. 아버지로부터 하나 받고 어머니로부터 하나씩 받지. 네. 그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할 때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 혹시 또 기억나는 데가 있으려나? 이 두 개가 붙어. 이거 뭐라고 불렀더라? 상동염색체 비슷한 거. 이가 염색체라고 불렀어.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알겠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내가 고2가 되면 생명과학 시간에 이거 필요해 이거.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 자, 그러면 이걸 왜 만드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게 요 상태로 있다가 이런 염색체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다음 세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인자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인자나 또는 어머니로부터의 인자만 계속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면은 유전자를 랜덤하게 섞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랜덤하게 섞어. 이걸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는 안에서 있잖아. 단백질들이 요 부분을 딱 떼가지고 저기다 딱 붙여버리고 요거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이런다고. 근데 어디를 떼가지고 어디다가 붙일지를 몰라. 굉장히 랜덤하게 갖다 붙여버려. 막 붙여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요게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얘가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얘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23쌍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 생식세포 하나에도 어떤 염색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형질들의 조합이 만들어져.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야. 요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 그러니까 부모님들 있지 부모님이 이런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유전인자가 전달이 될 때는 최대한 나와 유전적인 부분이 다른 쪽으로 만나는 게 그 다음 세대로 갈 때 좀 더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나. 요게 근접할수록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유전인자는 그 부모 세대와 너무 흡사하게 변해. 너무 흡사하게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게 너가 우리나라는 몇 촌까지 결혼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 법으로 정해져 있다. 8천. 8촌 이후로는 결혼이 가능한데 8촌 이내로는 결혼을 하면 안 돼. 그럼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8촌이면은 사실은 8촌이면 어디쯤 되지? 너가 학교에서 배우나 이게 8촌이면 나를 기준으로 8촌이면은 8단계 가면 돼. 너 4촌 알지 4촌? 그지? 나가 있잖아. 내가 있으면 부모님이 있어. 그럼 아버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 관계? 1촌 관계지. 아버지 형제가 있어.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돼? 나한테서 아버지로 갔다가 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로 갈 거야. 할아버지로 갔다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2촌 관계고 형이 3촌이 되고 4촌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의 또 다른 형제가 있어. 그러면 어차피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둘 다 4촌이야. 자 그러면은 8촌은 어느 정도 될까? 응? 8촌이면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면은 증조 할아버지 있을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에 또 뭐가 있지? 또 뭐 예전에는 또 자녀들도 많았으니까 할아버지 형제가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형제에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지. 그 자녀에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막 가는 거야. 막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는 거.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자녀에 또 뭐 옆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 이렇게 막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해가지고 뭘 어디로 가도 있잖아. 중심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그 중심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유전 형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는 뭘 하지 마라 이거야. 알겠냐? 요 안에서는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형질들이 다 섞이면 좋은데 같은 형질끼리 그냥 안에서 그냥 어차피 같은 걸 갖다가 요거 받고 저거 받고 해봤자 다음에 똑같은 게 나타나. 그러면은 뭔 문제가 생긴다? 안 좋은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원래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여성생식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좀 무작위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리 무작위적인 하더라도 있잖아. 되도록이면 뭐 해야 된다? 좀 먼 DNA적으로 좀 먼 쪽과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뭘 장려하느냐? 국제교육. 그러면 매우 멀잖아. 이건 무슨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 매우 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질, 그 다음에 꽤 괜찮은 형질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하고 이제 23페이지에는 자연 선택이라는 게 나와. 자, 거기 요거 줄 거 줘야 된다 이거. 자연 선택이란 이거 하면 돼.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얘가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하나의 종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누가 선택했다? 자연이 선택했다는 뜻인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 어떻다? 초록색 색깔 계열의 애벌레가 있고 파란색 계열의 애벌레가 있는데 잎사귀 위에 있으면 누가 더 잘 보인다? 파란색이 잘 보여서 먹힌다라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 새끼가 그렸는지 뭐 이상한 게 없어 처먹는 그림을 그려놨어. 맞지? 이 뭐지 이게? 난 이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생각해? 새는 이빨이 없다. 새는 이빨이 없어. 이게 뭐지 이게? 어? 아 시조새. 아 시조. 아이씨. 당치. 아 그래 시조새는 이빨이 있었다고 치지. 파충류인가? 파충류 치고는 눈이 좀 이상한데.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비늘이 없어. 얘는 미친 돌고래가 미쳤다고 육지에서 이씨 애벌레 잡아먹고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 문과생들은 안 돼. 네. 나중에 문과 갈 애들 있잖아. 조심해야 되겠지. 문과생은 충분한 애들이야. 근데 최소한가 뭐지? 그래서 좀 내가 볼 때는 좀 문과생들 좀 차별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좀 그럴듯하게 그려놔야지. 무슨 이상한 동물 하나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진짜로 뭐 돌고래색 그려놔가지고 뭐야 이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초록색 애벌레들이 주로 남는다. 이제 복사한 애들은 이게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잘 모르겠지. 나중에 책 사면 알을 수 있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록색이 더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자 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오른쪽에 보면 나중에 또 소개되는 부분이 포식과 피식 관계라는 게 하나가 나와. 포식과 피식 그러니까 잡아먹히느냐 먹히느냐 잡아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연 선택이 된다라는 거야. 자연 선택은 생존에 유리한 쪽이다라는 건데 조심할 점은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생존에 유리한 거지 내가 봤을 때 쟤가 대단하다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 뭐 진화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진화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진화가 뭔가가 나아지고 뭔가가 뛰어나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환경에서 적응해 살아남는데 필요한 뭔가로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자연 선택 과정은 모의 실험도 나와. 모의 실험 별건 없어. 거기 핑크색으로 돼 있는 종이 하나 딱 준비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그 돌멩이 같은 거 갖다가 확 뿌려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없애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걸 몇 회 막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남는다? 아, 핑크색이 많이 남는다.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별건 없고, 자, 넘어가 볼까? 24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연 선택에 얘들 뭐가 있느냐? 거기 딱정벌레 나오지? 딱정벌레도 똑같다. 아까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그냥 어떤 게 눈에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차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새는 잘 그려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잘 보이는 녀석들을 주로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주변의 환경이 만약에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밝은 색으로 바뀌거나 또는 다른 색깔로 바뀌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얘가 뭐 색깔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 뛰어난 뭐 특성 가지겠어? 뭐 그렇게 가지는 건 아니야.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자연 선택이라는 내용이 나와. 좀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쪽이 이제 나와. 그러니까 항생제나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써가지고 뭐 항생제 내성 세균이 늘어나고 살충제 내성 곤충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대구 큰 대구를 잡아가지고 크기가 작아졌다. 그다음에 뭐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또 나오지. 이거는 흔하게 존재를 해.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끼리가 상아를 목적으로 이렇게 밀렵하려고 코끼리를 잡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상아가 없거나 상아가 매우 작은 코끼리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자연 선택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돼 있고 여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중간에 나와. 항생제 내성 세균. 나중에 이제 너가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올 거고 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것들이 꽤 소개가 될 텐데 항생제 내성 세균 자연 선택돼 있는 거 있지.
여기에는 너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자 거기 내용은 별건 없어. 그러니까는 세균들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다 항생제를 떡 썼더니 세균들이 상당수 죽는데 그 중에는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내성 있는 세균들은 결국 살아남겠지. 그 다음에 또 항생제를 쓰면은 어떻게 된다? 항생제 내성 어떤 것들은 싹 죽어버리는데 내성 있던 것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그 수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건데 자 조심할 점은 왼쪽에 나와 주의해야 되는 거 있지. 요거를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박스로 딱 만들어서 별도 하나 붙여줘. 요거 많이 틀린다.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를 써서 생긴 게 아니라 항생제를 쓰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요거 엄청 헷갈려. 문장에서 그렇게 나오거든. 항생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맞는 거 같거든. 틀린 거야. 이런 거 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떤 데에서 볼 수 있냐면은 너가 혹시 좀비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있잖아. 알지? 그런 영화들 보면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하나씩 나와. 좀비한테 물렸는데도 좀비로 안 변해. 혹시 알고 있어? 그런 영화들 꽤 있는데 드라마나 있는데 좀비한테 물렸는데 좀비로 안 변해. 얘 왜 안 변해? 그 녀석들에 대해서는 얘가 뭐야 내성을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던 애들이야. 그럼 걔가 좀비가 생겨서 생긴 건가? 아니야. 좀비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거지. 어떤 특정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모르게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런데 그게 이제 발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인 거야.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어. 좀비를 말해서 그런데 좀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너가 저기 유럽 인구의 대부분 상당수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흑사병, 패스트라고 부르는 흑사병 돌았을 때 그때 유럽 인구의 상당수가 죽었어. 근데 거기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흑사병의 일부 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때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건 아니야.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남긴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 지금은 그렇게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돼? 유럽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으로 호흡을판으로 만들어졌겠어.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일단 뭐다? 알겠지? 이런 거는 이걸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소개되는 게 그 밑에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게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나중에 진화할 때도 나올 텐데 얘는 분명히 유전병이고 생존에 불리해.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말 그대로 악성 빈혈에 시달려. 그러니까는 생존에 불리한 유전병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말라리아라고 부르는 것들이 창궐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쪽이 되어버린 거야. 거기 설명 나와. 왜? 이 말라리아는 어디에 기생하느냐? 적혈구에 기생을 하는데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적혈구가 온전하게 혈액내를 돌아다니기가 힘들어. 띡 하면 깨지고 어디 걸리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적혈구에 기생을 하다 보면은 말라리아 원충도 못 살아.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잘 걸리질 않는 거지. 말라리아 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하잖아. 요즘은 이제 약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크게 체감은 못 하는데 말라리아는 과거에 좀 걸렸다 싶으면은 상당수가 죽어. 고열을 발생시키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자연 선택의 예이면서 진화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한테 뭔가 대단한 쪽, 나은 쪽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건 아니구나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거든. 그리고 거기 아마 25페이지 문제는 예전에 아마 했던 것 같아. 안 했나? 그 책 있는 데들 봐봐. 25페이지 문제 하지 않았었던가? 했었던 것 같은데.
알아야 빨리. 했지? 그래서 아마 문제가 풀어져 있을 테니까 일부 애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너희가 해보면 되고 26페이지 그냥 넘어가면 돼. 대신 아마 28페이지부터 해가지고는 아마 안 했을 거야. 그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말은 드럽게 안 들으니까 아마 안 했을 거야. 거기 끄덕거리지 마. 야, 어이가 없네 지금. 일자리 까고. 자, 26페이지 이번에는 이제 변이. 이제 여기 진화한다 그지? 진화줄 쭉 꺼줘야 되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 요거 변이하고 진화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진화가 일어나려면 변이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은 변이야.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들이 이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 생존에 유리한 쪽이 살아남는다. 이런 거지. 그리고 그 변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시대,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게 생존에 살아남을지는 모른다. 지금은 어떠냐 생각을 해봐. 지금은 너가 생존에 유리하다 아니다도 거기 하나의 특징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요게 꼭 생존에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꼭 전달되는 건 또 아닌 경우들이 있어. 생존에 유리한데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어떤 경우에는 생존에 불리한데도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처럼 우리가 나무모양 적혈구 비례적인 대표적인데 그건 어차피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성의 선택.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아. 이성의 선택. 어떤 사람이 선택받느냐는 거야. 너가 있잖아. 그래서 그제도 아마 비슷한 얘기 했을걸? 생각을 해봐. 대머리는 사실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개념은 없어. 대머리가 뭐 생존에 불리한가? 그 길다니면 자외선을 많이 받으니까 뇌가 빨리 익어가지고 빨리 죽는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안 그래? 대머리가 생존에 불리하진 않아. 그럼 유리한가? 유리하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대머리라면 자 여기 여학생 3명 있잖아. 자 대머리라면 남친을 만날 건데 소개팅 나갔더니 대머리가 나왔어. 자 어떻게 할 거야? 자, 빨리 상상해서 빨리 얘기해라. 너 이제 여학생들은 그런 거 있잖아. 상상 좀 잘하잖아. 자 내가 소개팅 가가지고 자 이쁘게 옷 입고 있잖아. 화장도 하고 나갔더니 어떤 애가 상대편에 반짝반짝하게 앉아있어. 자 빨리 얘기해라. 어떻게 할 건데? 잘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대머리가 잘생겨봤자 거기서 거기 시가 찬생각 차은우가 대머리라고 생각해봐. 뭐 차은우 정도면 대머리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 근데 안 되잖아. 안 그래? 빨리 생각을 해봐. 자 소개팅 나가는데 반짝반짝한 애가 나왔어.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응? 계속 만날 거야? 만날 거냐고? 응? 다음에 보자 그러고 있잖아. 커피 한잔하면서 있잖아.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할 거냐고? 안 할 거를?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만나고 나와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소개해줄 사람한테 쌍욕 날리면서 네 정신 나갔네 어디서 씨, 나 누리고 있어도 앉아있지 못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할 거잖아. 안 그런가?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생존에 불리한 건 아니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대머리라면 있잖아.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안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또 대머리가 있어. 왜 대머리가 있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야.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을 하고 나서 대머리인 걸 확인했거나 대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럼 뭐가 있지? 돈이 많다. 그래, 잘 안 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대머리라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선택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키가 작아. 자,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해보자 알겠지? 자, 남학생들은 사실은 여자 나 만나러 나는 여자가 키가 좀 작다고 문제될 건 없거든. 근데 여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봐. 너 한번 생각해. 너 좀 키가 좀 크잖아. 네가 나갔어. 네 키가 얼마야? 166이야? 일단 이제 소개팅 나가서 이 150이 나온 거야.
키높이 깔창을 신었는데 155밖에 안 돼. 자, 어떻게 할 거야? 망했어. 있잖아, 망했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얘가 자산이 100억이야. 생각이 달라지지. 그치? 맞잖아.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강남에 빌딩이 있대. 와, 좋아졌어. 그럼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꼭 생존에 유리한, 우리가 가진 형질이 항상 생존에 유리한 쪽을 가져야만 생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좀 불리한 것 같은데도 생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저기 그 유명한 과학자 중에 그 죽은 사람 있는데 그거 아마 들어봤을 걸. 스티븐 호킹 박사. 이제 들어봤지. 유명한 과학자 뭐 들어본 적 없어?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사람이 무슨 병 앓고 있더라? 루게리아. 근육이 점점 사라져. 근육이 점점 사라지면 무슨 일이 있겠냐면은 나중에 호흡과 심장박동도 근육이 사라지면서 멈추게 돼.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더라? 2번인가 3번인가 했어. 네? 알았어. 나중에 한번 찾아봐. 알겠지? 이 사람이 결혼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말 남겼어. 자기가 천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 많이 탐구하고 있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여자라고 했다. 아니 이거 불가능하지.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 안 그런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 가까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봐봐, 루게릭병을 앓고 있으면 당연히 있잖아, 곧 죽을 사람이야. 있잖아, 아예 생존에 불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을 사람인 거야. 근데도 이 사람이 결혼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다?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인 거지. 하여튼 진화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 환경의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 우리 인간에 따르면은 시가되는 배경이라든지 뭔가에 의해서 좀 이제 그게 메리트가 있다면 뭔가를 이득이 남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생존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우리 인간을 빼고 나머지 자연에 대한 내용이니까 대부분 그게 성립은 해.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다윈 나와. 다윈의 자연 선택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동그라미 하나 해줘. 나중에 아마 문제로 나올 테니까 다윈의 자연 선택설 해가지고 거기 보면 4단계 나와 있다. 4단계. 이거 나중에 순서대로 외워줘. 지금은 안 해도 돼. 나중에 수용기간 되면 외우면 돼. 과잉 생산과 변이. 즉 과잉 생산은 개체수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변이는 당연히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환경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변이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한다? 생존 경쟁을 한다는 거지. 변이들 안에서 이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생존에 유리한 녀석들이 뭐다? 자연 선택이 되고 자연 선택된 녀석에 의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니까 그게 유전되고 결국 그 어떤 하나의 새로운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다윈이 이걸 주장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 뭐가 문제였냐면은 바로 변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 변이라는 거 아까 있잖아. 돌연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식세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설명이 가능하니까 지금 다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오느냐? 기린 나와 기린. 그래서 거기 목이 긴 기린도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생존 경쟁에서 긴 게 살아남았다라는 치유. 이게 근데 맞는지는 잘 몰라. 한계점이 항상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자연 선택설에 한계점 나오지. 근데 한계점은 이건데 그 한계점은 지금은 변이를 설명할 수 있어. 그거 이외에도 왼쪽에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어. 라마르크는 용불용설, 많이 쓰는 건 발전하고 안 쓰는 건 퇴화한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거는 뭐가 안 된다? 유전이 안 된다. 그런데 점점 바뀐다 이것도. 뭐가 바뀌느냐면 후천적으로 얻은 것 중에 일부는 유전이 가능하다. 어떤 것들이 유전이 되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 내가 어떤 식으로 과거에 살아왔는가, 지금 너가 어떤 식으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DNA는 기록이 되진 않는데 DNA를 관리하는 단백질은
무슨 말인지 알겠냐? DNA를 관리하는 단백질은 지금도 변형이 일어나. 근데 그 변형된 단백질은 어떻게 된다? 다음 세대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찾아 새벽에만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다음 세대도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딱 한마디 하면 돼. 엄마. 그러면 좀 요거는 좀 각오하고 얘기해야 돼. 알겠지? 개천맞을 각오하고 한마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시대상이 좀 바뀌잖아. 시대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냐면은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너가 만약에 나중에 한 10년 정도 뒤에 결혼한다 쳤을 때 조건이 뭐야? 한번 생각해봐. 너가 10년 정도 뒤에 10년, 15년 정도 뒤에 결혼한다고 쳤을 때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의 조건은 뭐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뻐야 돼. 예뻐야 되고 망했네. 일단 가장 먼저 예뻐야 돼. 이제 어느 세대나 다 똑같아. 근데 예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있잖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안정적인 뭔가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전에는 다 똑같았어. 그냥 다 똑같았어. 여자면 있잖아. 착하고 예쁜 됐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뭘로 바뀌고 있냐면은 착하고 예쁜 게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뭘 해야 된다? 지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야. 뭘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조건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 지금 딱 그래.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고착화되면은 너가 결혼 시장에서 나중에 이제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 그때쯤 되면은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조건을 달게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 좀 괜찮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괜찮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지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일단 검증받는 거니까. 이건 반대도 똑같다. 반대도 마찬가지잖아.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를 만날 때도 좀 학력을 따지는 거는 그런 식으로 좀 검증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귀찮다고 맨날 안 하고 장난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영상만 맨날 보고 있고 시험 기간 되면 대충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치면은 나온 점수 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대학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결국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가난은 원래 대물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대물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모가 했던 여러 가지 후천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자녀한테도 가거든. 그러면은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가면은 또 환경에 따라서 그 걔는 또 그걸 또 변형시킬 능력이 되거든.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부모한테 받은 걸 그대로 모두 100% 발현하는 건 아니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바뀌기도 해.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살게 되면은 똑같은 습성을 또 학습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가난은 대물림 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지. 즉, 나는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없는데, 그럼 나는 나중에 돈이 많이,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거든. 그건 이제 그런 후천적으로 전달되는 건 어떻다? 변화가 가능하거든. 내가 변화시키면 그 다음 세대는 내가 변화된 걸 통해서 기본 바탕부터 좀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들은 조심해야 돼. 가난은 대물림 된다. 왜 대물림 된다? 내가 부모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습성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똑같이 한다면 대물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바꾸면 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노력? 공부하는 거야. 그게 진짜 힘을 적게 들이고 에너지도 적게 들이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공부인데 사실 잘 몰라. 왜 안 그러냐? 잘 몰라. 나중에 돼봐야 돼.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나서 있잖아. 너가 진짜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때서야 느껴. 내가 그때 좀 공부 좀 잘해서 내가 학위를 좀 잘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연봉이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때서야 느끼는 거야.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거 하고 밑에는 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하는 데서도 뭐가 나오냐? 핀치세 맨날 나오는 게 나와. 그 27페이지 위에 보면 나와. 그래서 핀치세 해가지고 뭐 부리 모양이 서로 같았다. 원래는 한 종류였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중에는 좀 살아남기 쉬운 녀석들. 이런 케이스 쓸 때 먹이를 먹기 쉽고 암컷을 유혹하기 쉬운 녀석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문제는 여기가 이제 숙제로 한다 생각하고 있잖아. 31페이지까지 좀 해보는데 오늘 여기까지.